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철보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창업공간 조성을 포함한 옛 마사회 건물의 활용과 침체된 월평동 상권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개선 체계에 대해 부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월 월평동의 옛 마사회 건물에 방위사업청 임시청사가 들어서고 임직원 240여 명이 선발대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은 대전 시민 모두가 바라던 일이고 본 의원 또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지역을 위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서구가 큰 결실을 맺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옛 마사회 건물의 본격적인 활용 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월평동 지역 경제 문제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2층의 대형 건물로 1990년대부터 계룡건설 사업과 마사회 영업장으로 사용되며 월평동 인근 상권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마사회가 운영하던 시절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2,400여 명에 달했고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 지역 경제와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1년 3월 마사회 영업장 폐쇄 이후 인근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었고 급기야 몰락하였다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 등 주변 건물은 하나둘 문을 닫았으며 지역의 활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에 방위사업청 입주와 함께 혁신창업 공간이 조성된다는 소식으로 지역 주민들은 반색하기도 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그저 공공기관이 하나 생겼을 뿐 별다른 체감이 없다고 합니다. 2년 전 대전시는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혁신창업 공간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성공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시내 창업 교육센터 등에 있는 성장 가능 기업 100여 개를 선발해 입주시키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당 건물을 이용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임시청사로 결정되면서 계획이 일부 변경된 이후 창업허브 조성 절차가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 활용 계획은 카이스트와 협약 통해 8층부터 12층을 혁신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하부층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보안상 이유로 상부층을 사용하게 되면서 창업공간은 2층과 3층에 조성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머지 4층부터 7층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월평동 인근 상권 활성화에 국한되지 않고 창업 지원을 통한 대전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2027년에 방위사업청이 대전 정부청사로 정식 이전 허가까지 하기까지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3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반쪽짜리 건물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대전시와 서구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옛 마사회 건물의 완전한 활용과 침체된 월평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로 정식 이주한 이후 빈 건물 활용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의 공약인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개선 체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이 꽤 많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 추진할 공공시설 건립 및 시설 개선 사업은 신축 9개를 포함하여 총 25개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거점이며 주민의 복리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세가 기본적인 용도, 디자인, 안전, 품질의 문제를 넘어 기능 복합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복합적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구의 공공건축의 현실이 이런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서구의 공공건축 사업은 주로 비기술부서인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건립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할 부서가 사업 계획부터 건축까지 직접 담당하면 적절한 설계, 주민의 의견 수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의 일관성 등 장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단점도 있습니다. 시설직과 같은 전문 인력이 배치된 부서도 잦은 인사이동과 실무자의 경험 부족으로 전문성이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기술 부서에서 실무 담당자가 건축물 조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유례성 공사들은 부서 여건상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우리 서구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별 설계와 감독 업무를 건축가와 같은 전문 부서에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서 협조를 통해 감독 업무 등을 의뢰하여도 부성한 입장과 권한의 차이, 사업 절차에 따른 주요 의사결정 및 책임 여부, 업무의 과중 등으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 시공 및 예산 낭비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건축물이 이런 내부적이고 단편적인 원인으로만 적기에 전립되지 못하고 사업 연장을 거듭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여건, 정책의 수요 변화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절차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에 관해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수원 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은 2020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도 계획 변경과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치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부지 확보 문제와 기능 변경으로 건립이 지연되는 동안 최초 사업비 84억은 44억이 증액되어 지금은 128억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사비가 변경되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또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해도 준공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복합생활관 지연의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이는 건립 지연이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적인 공공건축 시스템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 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도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우리 서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서구는 공공건축을 위한 로드맵과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을 실무 담당자의 경험과 개인적 역량에만 의지하고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대형 공공건축물 예산만 수립해놓고 몇 년째 공사는 시작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을 하면 예산의 이월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결국 기한에 쫓겨
급하게 대안을 찾게 되는 사태에 대한 문제인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구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관행들이 굳어지고 있으며 결국 건립지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담부서 신설, 일시적 TF팀 운영, 공공건축가 제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설립을 위한 계획, 설계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대안은 TF 조직 구성이겠으나 운영이 일회성이고 상대적으로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임시 TF 조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건축 체계의 합리적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규 조직의 신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의 건설관리본부나 광주광역시의 북구의 시설 지원과 운영의 사례도 우리 서구에 접목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지원에 대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건축 전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